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주말간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정말 중요하게 다뤄드릴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8월 1일 날. 그 고용지표가 이제 조작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런 의혹을 가지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고용지표가 항상 어떤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용지표를 감안을 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조작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그 위원이 그 BNS 국장이 해임됐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신뢰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표될 CPI 그리고 이제 뭐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잭슨 홀 미팅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FOMC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논란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7월 고용지표는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 7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전에 발표됐던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사실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조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5월과 6월 그 지표가 조작됐다고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뭔가 조작이 됐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 지표가 잘못 보고가 됐고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5월, 6월에 원래 기존에 발표됐던 고용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로는 25만 8천 명, 그러니까 합산해서 25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월과 6월 합산은요 3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5만 8천 명이 잘못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불안함을 줄 수 있고 5월, 6월에 합산으로 3만 3천 명인데 7월에 당연히 조금 오른 거긴 하죠. 7만 3천 명. 근데 그전에는 14만 명이 넘게 고용률이 이제 고용이 이제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안 좋았다. 5월, 6월, 7월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맞았을까? 라는 그런 의혹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CPI 일정도 있을 거고 8월에 있을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CPI입니다. CPI가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이번 달에는 8월 14일 날 그리고 다음 달 9월 11일 날. 그러니까 FOMC는 9월 17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CPI는 총 2번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8월 29일 날에는 PCE가 발표 예정입니다. PC 같은 경우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8월 PC가 그러니까 8월에 발표될 7월 PC가 마지막 FOMC 회의 9월에 있을 FOMC 회의 전에 발표될 마지막 PC 지표가 이제 8월 29일 날 예정돼 있고 CPI는 총 이제 2번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 발표될 그 금리는 이런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일정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연준의 정책 판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진 부분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CPI에서도 이제 이런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제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결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반응이냐면요. 경기 침체는 맞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을 만한 경기 침체이지만 물가는 잡혀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 앞으로의 그런 정책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심오하게 이제 회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연준에서는 그런 FOMC 회의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만약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잡을 수 없거든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면 고용보다는 물가를 먼저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FOMC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하나만 먼저 잡아야 된다고 하면 물가를 먼저 잡는다고 하는데 일단 물가 상황을 보면 물가 상승률은 일단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CPI도 그렇고요. PC도 그렇고 훨씬 많이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7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고용 지표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FOMC가 원래 그런 기준 보편적인 것들은 이제 물가를 먼저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잭슨 홀 미팅입니다. 잭슨 홀 미팅이 또 무엇이냐? 이게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앞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장이 참석하는 그런 이제 미팅인데요.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을 암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팅입니다. 이번 이제 사실은 잭슨 홀 미팅은 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연준이 이제 5년마다 전략 재검토를 하는데 그게 이번이 2025년도가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 그 발표했던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면 재검토할 거다, 재평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2% 인플레이션이 목표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갔는데 이것이 2%가 아니라 3%, 그러니까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기준점을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정말 중요해지고 만약에라도 잭슨 홀 미팅에서 2%가 아니라 3%라고 만약에 방향을 변경을 한다면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방향성을 완전 튼다면 3%가 튼다면 지금 CPI, PC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요. 지금 2%는 상회하지만 3%는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리 결정에 있어서 FOMC 결정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 미팅이고요. 앞으로 CPI 8월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 그런 CPI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0.25% 뭐 25bp가 아니라 B컷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B컷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8월 21일부터 23일 날 이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FOMC에 대한 전망, 9월에 FOMC는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느냐. 시장은 지금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80% 이상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냐면 사실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고용 지표가 사실 되게 튼튼하다라고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최근에 조작됐다라는 의혹으로 굉장히 지금 고용이 좋지 않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미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방에 있어서는 중간에 C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뭐 PC도 있고, 그다음 잭슨 홀 미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런 향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요, 이런 물가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에서는 금리 결정을 할 때 물가를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CP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발표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5년 만에 있는 그런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됐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FOMC, 9월에 있을 FOMC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제 결국은 연준은 데이터 중심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물가와 그런 고용 지표를 훨씬 더 관찰하고 그런 기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향방이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그 조작 논란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었고, 그 즉각 그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좀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CPI 발표라든지 FOMC, 그리고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고요.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